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 10쌍 중 7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한 관계 심리 연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 배우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요? TV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는 시간 말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나눈 대화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습관처럼 사는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게 정확히 문제의 핵심입니다. 갈등이 없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자극 없이 정체된 관계는 서서히 온도를 잃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감정 냉각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고 설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감과 신뢰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세 번째 단계, 즉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혹은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을 4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거창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어땠어? 라는 한마디, 손을 가볍게 잡는 몸짓,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단단한 관계의 기둥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가 멀어지는 숨겨진 패턴,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반복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뭉뚱그린 조언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여성 특유의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피부와 점막을 유지하고 친밀감에 대한 신체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게 쌓이면 60대가 됐을 때 꽤 유의미한 변화로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고 자신감이 흔들리고 파트너에게 괜히 위축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약해 보일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해를 낳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부끄럽거나 어색해서 그냥 혼자 삭히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가 쌓이니까 거리가 생깁니다. 신체적 변화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젊을 때의 방식 그대로만을 고집하면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에 맞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만성 질환들이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통증이 있으면 사람은 자연히 위축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감정 표현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관계를 돌보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즉, 수면 부족은 부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계신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숨겨진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비교와 평가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옆집 남편은 장 보러도 같이 다닌다는데, 또는 저 사람 아내는 남편한테 저렇게 다정하던데, 비교는 관계의 독입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느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눈빛에서, 표정에서, 한숨에서 느낍니다. 두 번째 패턴은 침묵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요.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 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패턴은 감사 표현의 부재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뭐든 고마웠습니다. 밥을 해줘도 고맙고 청소를 해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일에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한 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구서를 내고 집을 지킨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수고가 당연한 게 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진 않을까요? 네 번째 패턴은 스마트폰 의존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각자 핸드폰을 보는 광경, 낯설지 않으시죠? 심지어 부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각자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마치 같은 방에 있지만 각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디지털 기기는 편리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와의 실제 교류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20년 전 배우자와 지금 배우자는 다릅니다. 취향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예전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대합니다. 당신은 원래 이랬잖아. 예전에는 이런 걸 좋아했잖아. 지금의 상대방을 보지 않고 기억 속의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오래된 지도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부모 역할과 부부 역할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많은 부부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다가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둘이 남겨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통해 연결되어 있던 부부가 자녀가 떠난 뒤 공통점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자녀 이야기 말고도 두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패턴은 부정적 상호작용의 누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1 이하로 떨어지면 관계는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짜증을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5번의 긍정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귀찮다는 표정, 퉁명스러운 대답, 무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산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5분 연결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15분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차를 마시면서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당신이 그 일을 처리해줘서 다행이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런 말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말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표현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신체 접촉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거, 함께 걸을 때 팔짱을 끼는 거, 잠들기 전 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것, 이런 사소한 접촉이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함께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배우자에 대한 감정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그 설렘의 감정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보지 않은 동네를 함께 걸어보는 것,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켜보는 것,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는 척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짜 듣는다는 건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반응 하나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배우자를 칭찬하되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 참 대단해 같은 막연한 칭찬보다 오늘 어머니께 전화드리는 거 잊지 않고 했네, 고마워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내가 당신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복약 시간을 챙겨주는 것, 오늘 무릎은 좀 어때? 하고 물어봐 주는 것. 이런 작은 관심들이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데 그 불안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함께 꺼내보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신혼 때 이야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함께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쌓아왔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꺼내보세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기억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들이 웃음을 만들고 그 웃음이 다시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없는 싸움이 부부싸움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나는 네가 틀렸어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해보세요. 비난이 아닌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싸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열 번째 방법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그것을 존중해주세요. 그 시간이 오히려 각자를 충전시키고 다시 만났을 때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온전한 존재이면서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11번째 방법은 몸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걷는 것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이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신체 활동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함께 걷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12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은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잘 가꾸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관계가 힘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13번째 방법은 작은 놀라움을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는 것,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을 예약해 두는 것, 이유 없이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놀라움들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이러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두 사람만의 언어가 됩니다. 14번째 방법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방법에 들어가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배우자에게도 온전히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나이 든 내 모습, 변한 내 몸, 예전만 못한 기력, 이것들을 수치스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배우자에게도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15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우자에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됩니다. 오늘 아침 밥을 일찍 차려줬다. 내가 힘들어 보인다며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내줬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배우자의 작은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비교, 침묵, 감사 부재, 스마트폰 의존, 이런 나쁜 패턴들을 먼저 인식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소개한 1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름은 승호 씨라고 하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인데 아내와 32년을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을 때 그냥 당신 좀 쉬어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옆에 바짝 붙어서 잤다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다 전달됐던 겁니다. 표현은 꼭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행동으로, 눈빛으로, 작은 몸짓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줬다고 해서 다음날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은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납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가서 오늘 수고했어. 또는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관계를 어제의 관계와 다르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색해하거나 심지어 무뚝뚝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패턴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 기쁜 날도, 힘든 날도, 아프고 지친 날도 함께 버텨온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심리학과 관계 연구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사나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